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보내두신 자료들 보니까 총소득에서 특정 항목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조정 총소득, 그러니까 AGI를 계산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적격 운폐 플랜 기여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저축계좌, 또 자영업 관련 비용 조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AGI에 영향을 주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조정 항목들이 사실 세금 계산할 때 진짜 중요한 첫 단추 같은 거거든요. 아, 첫 단추요? 네, 이걸 보통 above the line 공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세금 신고서 양식 보면 특정 선 위에 기재돼서 총소득에서 그냥 바로 빼는 항목들이에요. 아하, 네네. 표준 공제나 항목별 공제 이런 거 적용하기 전에 먼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AGI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게 낮아지면 또 다른 세금 혜택 기준에도 영향을 주고요. 아, 선 위에서 먼저 빼는 거라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은퇴저축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SEP IRA, 심플 IRA 이런 용어들이 있던데 네네. 이거 자영업 하시거나 좀 작은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본인 은퇴계좌에 넣는 돈 이게 바로 소득에서 조정되는 항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SEP IRA 같은 건데요. 간이 직원연금, 개인 은퇴 계좌라고 하죠. 네. 여기에 이제 기여한 금액은 그의 소득에서 일반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물론 한도는 있고요. 한도가 중요하죠.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401k 같은 플랜은 직원이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한 2만 3천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50세 이상이시다 그러면 추가로 7,500달러 정도 더 넣을 수 있는 그 캐치업 조항도 있어요. SAP IRA는 또 계산 방식이 좀 다른데 순자영업 소득의 최대 25% 또는 6만 9천 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도 가능하고요. 와, 생각보다 한도가 정말 크네요. 그럼 이 공제를 받으려면 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 건가요? 그 해가 끝나기 전까지? 아, 그게 또 좋은 점인데요. 해당 연도 기여금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세금 신고 마감일 있잖아요. 네, 보통 4월이죠. 그쵸. 그 마감일까지, 심지어 연장 신청했으면 그 연장된 마감일까지 납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네요. 약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자금 사정 봐가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트래디셔널 IRA 기여금도 소득 수준이나 직장 은퇴 플랜 가입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런 은퇴 저축을 잘 활용하는 게 AGI 낮추는 데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료에 그 건강저축계좌, HSA 이것도 언급이 됐더라고요. Health Savings Account. 이것도 AGI 조정 항목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above the line 공제 항목이에요. 아, 이것도요? 네. HSA는 이제 고액공제 건강보험, HDHP라고 하죠. 거기에 가입한 분들이 미래 의료비 대비해서 저축하는 계좌인데 여기에 넣은 돈도 총소득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오, 그럼 이것도 AGI를 직접 낮춰주는 거네요? 그렇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은 연간 4,150달러, 가족 단위로는 8,300달러까지 넣고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만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 더 가능하고요. 이야. 이게 세금 혜택이 워낙 좋아서 그 왜 삼중과세 혜택이라고 부르잖아요. 넣을 때 소득공제, 돈이 불어나는 동안 비과세, 나중에 의료비로 꺼냈을 때도 비과세. 와, 진짜 은퇴 준비에 의료비 대비까지 하면서 세금도 줄인다니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유용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럼 자영업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다른 중요한 조정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아, 자영업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자영업세의 절반을 공제받는 겁니다. 자영업세의 절반이요? 네.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는 소득세 말고도 사회보장세랑 메디케어세를 직접 내야 하잖아요. 이게 합쳐서 15.3%나 돼요. 네, 부담이 크죠. 그렇죠. 직장 다니는 분들은 회사가 절반, 7.29%를 내주는데 자영업자는 이걸 혼자 다 내야 하니까요. 그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본인이 낸 자영업세 중에서 고용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절반을 소득에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AGI를 직접 낮춥니다. 아, 그래서 이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거군요. 일반 직장인하고 비교했을 때. 정확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사업하면서 쓰는 비용들 있잖아요.
뭐 사무실 월세라던가 재료비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것도 여기서 같이 빼는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사업 관련 비용들은요, 이미 자영업 소득 자체를 계상할 때 먼저 빠집니다. 아, 먼저? 네, 그 스케줄 C라고 사업소득 보고서 작성할 때 매출에서 비용을 다 빼서 순사업소득을 계상하거든요. 네네. 그 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세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세금의 절반을 다시 AGI 계산할 때 조정 항목으로 빼주는 거예요. 아하, 단계가 다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사업비용 공제랑 자영업세 절반 공제는 별개로 순서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걸 가끔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사업 비용은 매출에서 빼서 순소득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계산된 자영업세의 절반을 AGI 계산할 때 또 빼준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오늘 얘기한 그 은퇴계좌 기여금, HSA 납입금, 그리고 자영업세 절반, 이게 대표적인 어법스 라인 공제 항목으로 AGI를 직접 낮춰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조정 항목들을 잘 챙기시면 AGI 자체가 낮아지니까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있는 다른 세금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문턱을 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네, AGI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뭐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같은 다른 항목들도 있긴 했지만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은퇴저축, HSA, 자영업세 조정 이 세 가지가 특히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강조된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아, 덕분에 이 조정 항목들이 왜 중요하고 또 실제로 AGI 계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했네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핵심은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법스 라인 공제가 뭐가 있는지 놓치지 않고 잘 파악해서 챙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오, 어떤 거죠? 만약에 소득이 좀 불규칙한 자영업자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연말이 다가올 때 이 SEP IRA나 HSA 같은 공제 가능한 기여금을 내는 시점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그 해 전체 세금 부담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소득이 좀 들쭉날쭉할 때 이 공제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네, 정말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볼 만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